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오디오북 책 읽는 TV 하늘 안테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와타나베 가오루, 왜 그런지 돈을 끌어당기는 여자의 39가지 습관 제2부 돈의 흐름을 막는 마음속 빗장을 풀어라. 돈에 대한 마이너스 이미지를 걷어내는 법. 자꾸자꾸 돈 이야기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남 앞에서 돈 이야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꺼내는 것은 그리 보기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은연중이든 직접적으로든 들으면서 자랐다. 그리고 실은 그로 인해 마음속에 단단한 빗장을 채우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화제로 삼거나 생각하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늘 그 사람을 떠올리며 당신은 행복해할 것이고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또한 당신을 더 사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왠지 마음이 수른거린다든지 돈을 화제로 올리는 건 속물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 돈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렌다. 설레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아주 단순한 이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화제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고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주 좋아한다. 나 역시 돈 이야기를 하는 걸 아주 좋아한다. 돈을 끌어당기는 시스템이라든지 돈의 흐름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등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절로 엔도르핀도 솟는다. 아, 어찌 이보다 더 기분이 좋을 소냐 하는 생각이 든다. 돈은 바로 그렇게 설레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이 출렁일 때 들어온다. 어떤 일이든 기분 좋은 설렘과 두근거림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그 비즈니스는 분명 성공과 가까워지고 그러면 돈도 들어온다. 앞으로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보자. 자꾸자꾸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돈벌이에 대한 선입견은 버린다. 내가 지금의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블로그 때문이었다. 나는 미인이 되는 방법이라는 블로그를 하며 거의 매일 글을 올리고 있었고 방문자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제휴 판매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하게 되었다. 제휴 판매 프로그램은 블로그에 상품 리뷰를 올려두고 그 블로그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면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나는 제휴 판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년 동안 상품 몇 개를 소개하는데 가끔 와타나베 씨가 이런 돈벌이를 하다니 실망이에요 라는 댓글을 달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제휴 판매 프로그램은 어엿한 비즈니스의 한 형태인데 왠지 모르게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것을 숨기고 리뷰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돈을 받는 일에 대한 죄책감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왜 자신이 돈을 버는 방법에 떳떳하지 못할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내 본 직업은 멘탈 코치다. 나는 사람들에게 코칭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 지인이라도 상담을 해주면 코칭 비용이 발생한다. 친구니까 공짜로 해줘요 라고 말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 친구들은 내게 비용을 지불하고 코칭을 받고 있고 나 역시도 친한 코치에게 세미나를 청하면 비용을 지불한다.
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동업자 중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다. 친한 친구한테 돈을 어떻게 받아 하며 공짜로 해주거나 기업과의 계약 등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돈을 벌고 돈을 받는 일에 대해 빗장을 채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는 모두 풍족해지는 걸 막는 돈에 대한 빗장이다.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가치로 인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당신에게 만일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그 가치에 맞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아주 당연한 일이며 또 당당해져야 하는 일이다. 돈에 대한 빗장이 제거되면 꺼내다와 들어오다가 모두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돈이라는 에너지를 잘 순환시키기 위해서라도 부디 선입견은 버리고 기분 좋게 꺼내고 기분 좋게 받아보자. 돈에 대한 생각을 자주 체크해 본다. 돈은 자신의 내면을 아는데 아주 유용하고 재미있는 도구다. 자신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짝 들여다봐도 사는 방법이나 자아상, 남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등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다음은 예로 채워놓은 것들이다. 나한테 돈은 늘 부족하다. 돈은 어쨌거나 필요한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러운 사람이다. 부자들은 노후 걱정 없겠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싶다. 나한테 돈은 중요한 존재다. 돈은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베풀 게 많은 사람이다. 부자들은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면 다 함께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 어떤가? 차이가 느껴지는가? 부정적인 말들이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된다. 생각을 바꾸는 건 이렇게 의외로 간단하다. 당신도 한번 진지하게 시도해 보기 바란다. 가난 자랑, 사구려 자랑은 일절 그만둔다. 돈을 많이 갖고 싶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정반대가 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얻고 있는 수입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통해 돈의 감각을 익히게 되고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돈의 상식도 배우게 된다. 그러는 사이 돈을 많이 탐내는 건 욕심이야 라고 빗장이 채워지기도 했을 것이고 알게 모르게 그 빗장은 단단해졌을 수도 있다. 이 돈에 대한 빗장은 만족할 줄 아는 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태로 표면화되기도 한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바이지만 풍족해지는 것에 대해 자신의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금전운이 상승하지 않는다. 빗장을 걷어내고 풍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해보자.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이를테면 너무 아까워 장롱 깊숙이 넣어둔 좋은 물건들을 꺼내 일상생활에서 늘 가까이 두도록 하자. 보석이라든지 좋은 옷이 있으면 평소에 애용해보자. 실제로는 돈이 많이 없더라도 갖고 있는 좋은 물건들이 있다면 자주 꺼내 남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좋은 옷 입었네, 비싸 보이는데 하고 치켜 세워주면 웃으면서 맞아! 라고 반응하자. 설령 전혀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를 낮추며 아니 실은 이거 엄청 산 거야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굳이 사구려 자랑을 하는가? 그건 나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는 산 옷을 입고 있어 라고 인풋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변에서 좋아 보인다고 비싸 보인다고 봐준다면 충분히 좋은 것이다. 칭찬은 칭찬대로 받아들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빗장을 제거하는 습관이 되기도 한다. 많은 돈을 하늘의 은행에 맡기고 있다고 상상한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이 연장선상에서 끌어당기는 법칙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도 상당히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돈이 없다는 사실을 끌어당기고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그 두렵고 불안한 현실을 끌어당긴다. 사실 요즘 세상에는 불안한 생각을 조장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널려 있다. 인터넷만 켜도 하루에 수십 번씩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뉴스들이 쏟아진다. 예를 들면 소비세가 8%로 인상된다는 뉴스에 사람들은 이러다 머지않아 소비세가 10%로 인상될지도 몰라. 불경기가 계속될 테니 더욱더 전략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필연적으로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돈의 순환이 정체되어 불경기는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불안정해질 거야 라는 마음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하게 만든다. 지나치게 전략하려는 마음은 나는 가난해 라는 자아상을 만들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한층 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 뿐이다. 끌어당기는 법칙은 정말이지 단순해서 자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끌어당긴다. 그러니 부디 지금의 상황을 즐겨보자. 부자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전환해보자. 돈 관리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나는 남편이 샐러리맨을 그만둔 이듬해인 2009년부터 개인 사업자가 되었고 2010년부터는 회사를 법인화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집안 살림살이에서 손을 떼고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남편에게 용돈을 주며 비교적 꼼꼼하게 생활비를 관리했는데 일단 그걸 그만두니 어찌나 편하든지. 물론 처음에는 공포감도 있었다. 남편은 돈을 관리한 적이 없었고 있으면 있는 만큼 쓰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수지 균형을 맞게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남편이 처리하기 때문에 이번 달 매출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 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도 처음에는 호러 못지않게 무서운 일이었다. 뭔가를 살 때마다 내심 너무 많이 사는 건가 싶기도 했고 간혹 지출에 내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일이 계속 바빠지면서 자연스레 돈 관리에 신경을 전혀 안 쓰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무렵부터는 돈을 쓰면 어디선가 새로 돈이 들어오는 일이 생겼다. 실제로 쇼핑을 하며 쓴 금액이 정말 그날 중에 고스란히 입금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다. 참석하고 싶다고 생각한 심리학 트레이닝을 신청하느라 700만 원을 지불하니 딱 그만큼의 수입이 바로 생기기도 했고 코칭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600만 원을 썼는데 다음 달에 그 비용을 충당할 일거리가 들어와 결과적으로 수지가 맞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꺼내면 들어온다는 재밌는 법칙이 내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돈 관리를 할 때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너무 열중하다 보니 오히려 돈이 부족하다는 점에 얽매일 때가 더 많았다. 돈이 없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며 돈이 없는 현실을 만들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돈 관리를 그만두었더니 오히려 돈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돈에 대해 플러스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금전적인 어려움도 더 이상 겪지 않게 되었다. 돈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도 예전에는 돈에 대해 빗장을 걸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해 혐오감을 갖기도 했고 부자들에게 질투의 감정을 품기도 했으며 빚까지 있다 보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억울한 심정까지 들었던 적도 있었다. 빚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다. 빌린 걸 돌려주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일에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평생 돈으로 고생하게 될 일이다. 그런데 나는 그 당연한 일을 가볍게 여긴 적이 있었다. 당연한 대가로 그때 내게는 돈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다. 30이 되던 해 나는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그때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생겨 나는 오빠에게 500만 원을 빌렸다. 매달 30만 원씩 갚겠다고 약속을 했고 나름 성실히 갚아 나갔다. 그런데 마지막 한 달이 남았을 시점에 갑자기 돈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30만 원을 갚지 못했다. 솔직히 거의 다 갚았잖아. 겨우 30만 원인데 하는 마음도 있었고 오빠도 내게 달라고 하지 않으니 슬그머니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실 그건 오빠에게 아주 신뢰되는 행동이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아차 싶은 마음이 들어 바로 갚았고 그러고 나서야 나는 홀가분해질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늘 다음의 격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있다. 1억은 단 1원이 부족해도 1억이 되지 못한다. 1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돈의 호감을 사는 기본이고 1원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돈의 미움을 사는 원인이 된다. 다시 일어서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모리오카의 다카하시 씨라는 지인의 경험담이다. 다카하시 씨가 나에게 코칭을 신청했을 때 그녀는 속눈썹 연장술 일과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후 그녀는 일뿐 아니라 돈도 잃었고 의욕도 잃었다. 그녀에게 남은 건 깊은 한숨뿐이었다. 크게 좌절하여 아파하는 그녀에게 나는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주변에서 모두가 지금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는 무리겠네요. 라고 할 때 다카하시 씨는 지금도 충분히 멋져요. 다시 할 수 있어요.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을 계속 건넸다. 어느덧 다카하시 씨도 차츰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때 내가 너무 겁먹은 거야. 다시 일어서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그녀는 속눈썹 연장술 가게의 사장님이 되어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을 행복한 모습으로 맞고 있다. 꿈꾸던 일을 결국 현실로 이뤄낸 것이다. 마음의 빗장을 걸어뒀을 때는 전부 불가능한 것처럼만 생각되던 일들이 지금의 그녀에게는 뭐든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마이너스 에너지는 이제 그녀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에게도 손님에게도 투자를 한다. 가게의 매출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다. 지금의 마음을 몸으로 기억하세요. 라고 나는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가 아주 잘 실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다카하시 씨는 자기 인생에서 그 다음의 스테이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네, 오늘은 2부를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